안녕하세요. 패스트 MRI 튜토리얼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대 이종호 비교수님 연구실 학생, 박사과정 학생 신동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컨텐츠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처음으로 이제 IDE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참에 대한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튜토리얼 그 샘플 코드에서 코드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유넷이라는 어떤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코드와 테스트 코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트레이닝 결과를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파이참을 이용해서 앞으로 이제 개발을 하실 때 유용할 만한 디버깅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튜토리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선행 학습을 하시면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인 파이썬과 파이토치에 대한 어떤 프로그래밍 능력을 미리 좀 이제 숙지를 해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의 어떤 기본 개념들,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을 하는 것과 이제 테스팅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로스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미리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딥뉴럴 넷, 그러니까 이제 심층 신경망에 대한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컨볼루션이나 뭐 렐로 펑션이란 뭔지, 풀링이라는 게 이제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리 숙지를 하고 계시면 이제 이 튜토리얼을 듣는 것이 좀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IDE가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ID는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것은 이제 약자고요. 그냥 이제 개발에 편리한 어떤 여러 가지 툴들을 모아가지고 GUI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툴들에는 뭐 소스 코드를 편집하는 편집기, 컴파일러, 뭐 디버거 등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IDE의 이제 대표적인 예로 파이참 또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 또는 이제 스파이더 등이 이제 IDE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이 튜토리얼에서 진행할 많은 것들은 이제 파이참을 통해서 이루어질 건데요. 파이참을 이제 설치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가 여기 써놓은 이 링크를 통해서 아니면 뭐 그냥 구글에서 파이참 다운로드라고 치시면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아래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파이참이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프로페셔널 버전이라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유료지만 서울대를 포함한 어떤 그 대학원생 이메일이 있다면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버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몇 가지 이제 기능들이 이제 사용이 불가하지만 무료로 이제 제공되고 있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참을 이용해서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튜토리얼을 진행할 어떤 개발 환경을 세팅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참을 실행하시면은 여기 보시는 왼편에 보이시는 것 같이 어떤 패널이 뜰 텐데요. 그 패널에서 뉴 프로젝트를 먼저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시는 경로에 그 프로젝트 폴더 이름을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빨간색 박스에서 보실 수 있듯이 뒤에 패스트 MRI라는 이제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파이참 이제 메인 이제 창이 뜨게 될 텐데요. 이제 메인 창이 뜨게 되면은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기존에 다운받았던 그 SNU 챌린지 폴더 밑에 있는 코드와 데이터 폴더를 이제 카피를 하셔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메인 창 왼부분에 있는 이제 그 프로젝트 어떤 익스플로러 같은 데 밑부분에 테스트 MRI라고 제가 아까 말한 프로젝트 폴더가 하나 보일 텐데요. 거기다 이제 코드랑 데이터 폴더를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오른쪽 이제 확대된 그림과 같이 세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이제 그 파이참을 돌리기 위한 어떤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이제 메뉴라고 제가 써놓은 거는 이제 그 파이참 메인 창에서 제일 윗부분에 메뉴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메뉴에서 파일을 선택하시고 세팅을 선택하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이제 그림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왼쪽에 이제 패널이 뜬 패널에서 패널 왼편에 있는 프로젝트 테스트 MRI 밑부분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왼쪽과 같은 그림이 뜨는데, 거기서 add 이제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신 다음에 add를 누르시게 되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인터프리터를 추가할 수 있는 패널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 서울대 공대 지원팀에서 받은 그 인터프리터는 이제 SSH 인터프리터이기 때문에 그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빨간색 상자에 보이는 것 같이 SSH 인터프리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SSH 인터프리터를 선택하시고 이제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할당받은 그 뭐 이렇게 뉴 서버 컨피그레이션 같은 거를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거기서 호스트에는 이제 본인이 할당받은 IP를 넣으시면 되고, 포트 같은 경우는 22412로 이제 통일되어 있어서 그걸 입력하시면 되고요. 유저네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튜던트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입력하시면 되고, 그다음 넥스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하거나 키페어를 입력하라는 이제 창이 뜰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키페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프라이빗 키 파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할당을 받았던 그 키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 그 밑에 이제 패스워드 같은 경우도 그 키 파일에 해당하는 8자리 숫자로 이제 이루어진 그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 넥스트를 누르시면 그런 다음에 나오는 창에서는 이제 실제로 그 공대 지원팀에서 제공해준 그 서버 안에 OS 안에 이제 어디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위치하고 있는지를 이제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일 위쪽에 루트의 빈에 파이썬 3라는 것으로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버에 있는 어떤 그 개발 코드와 저희가 이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로컬 컴퓨터, 예를 들어서 데스크탑이 될 수 있겠죠. 그 로컬 컴퓨터와 싱크가 이용할 폴더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밑에 보시는 싱크 폴더스라는 거 옆에 이제 경로를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 경로를 바꾸고 싶으시면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폴더 모양의 표시를 눌러가지고 원하는 경로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끝내시면은 이제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피니쉬를 누르시면 개발 환경이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게 됩니다. 이제 말씀드린 그런 개발 환경들이 세팅이 됐다는 가정하에 이제 유넷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 건데요. 유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디컬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같은 데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어떤 딥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그 인풋으로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인풋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는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반으로 줄어들면서 채널 컨볼루션 한 뒤에 이제 채널 같은 경우가 계속 커지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채널이 커지고 이미지 사이즈가 반으로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이 이미지 사이즈가 다시 원래대로 커져가면서 채널 개수가 이제 다시 줄어드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이제 아웃풋 채널대로 그 원래 이미지 사이즈를 유지하면서 아웃풋 채널 수를 저희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제 스킵 커넥션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회색 화살표를 올려준 건데요. 저희가 이제 이게 다운 샘플링이 됐다가 업 샘플링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운 샘플링을 하면서 어떤 원래 인풋 이미지에 대한 그 디테일한 피처 같은 걸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결과까지 유지해주기 위해서 스킵 커넥션이라는 영상을 하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 이미지가 들어간 거를 그대로 이제 프로포게이션을 해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아웃풋, 그러니까 업샘플링 되는 쪽으로 이제 컨캐트네이션을 일종의 그냥 프로포게이션을 해서 컨캐트네이션을 해서 그 아웃풋 결과를 내는데 사용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유닛 코드를 보시면 코드의 유틸즈에 이제 모델의
unit.py를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6번째 줄부터 보시면 unit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unit 모델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해서 이제 그 initialization 하는 메소드 밑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in chance, out chance라고 되어 있는 variable 같은 경우는 input, output 채널을 지정해 주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지금 샘플 코드, 제공해드린 샘플 코드에 있는 유닛은 아까 보여드린 그 실제 유닛처럼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 처음 인풋 채널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채널이 2로 바뀌고, 그게 이제 보시는 것 같이 다운 1에서 14번째 줄에 다운 1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인풋 채널 수가 2에서 4로 다시 늘고, 그다음 15번째 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업샘플링이 되면서 다시 4에서 2로 줄고, 16번째 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채널 수가 2에서 저희가 지정해준 아웃풋 채널 수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 마찬가지 아까 그 스크립트 밑부분을 보시면은 forward랑 nom 그다음 unknown 연산이 있을 텐데요. forward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모델이 실제로 이제 인퍼런스를 할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정의한 건데, 보시면은 그 30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먼저 인풋이 들어오면 nom이라는 연산을 겹치게 되는데, nom이라는 연산은 이제 18번째 줄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연산이 하는 거는 이 들어온 인풋에 대해 가지고 인풋의 그 민과 스탠다드 디비션으로 각각의 인풋을 민을 빼주고 스탠다드 디비션 나눠지는 연산으로 노멀레이션을 해주는 그런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그 각각의 인풋에 대해서 노멀레이션 연산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희가 쭉 정리해줬던 어떤 다운 샘플링, 업 샘플링 연산들을 쭈르륵 이제 30번째 줄부터 36번째 줄까지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럼 37번째 줄에서 unnom이라는 또 연산이 나오는데, unnom은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처음에 했던 노멀라이제이션을 un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그 민을 빼고 스탠다드 디비션 나눴기 때문에 스탠다드 디비션을 다시 곱하고 민을 더하는 식으로 해서 원본 이미지의 어떤 인텐시티를 복원하는 연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샘플 코드를 드린 이제 간략화된 유닛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실제로 트레이닝 코드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코드 폴더 밑에 있는 train.py 코드를 보시면 되고요. 먼저 이 train.py의 7번째 줄부터 그 저희가 아규먼트로 넣어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트레인 코드를 실행시킬 때 그 트레인 코드에 아규먼트로 넣어줄 여러 가지 옵션들에 대해 가지고 정의가 쭈르륵 되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를 보시면 10번째 줄에 이제 G라는 옵션을 보시면 어떤 GPU GPU 장치를 쓸지에 대한 이제 옵션이고요. 11번째 줄 같은 경우는 배치 사이즈를 뭐로 할지에 대한 옵션이고, 12번째 같은 경우에는 에폭을 얼마까지 돌릴지에 대한 옵션이고요. 13번째 줄 같은 경우는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할지, 14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희가 중간중간 이제 결과를 저장할 때 그 이터레이션 횟수, 저장하는 이터레이션 횟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옵션이고요. 15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결과가 이제 결과를 어떤 폴더에 자동으로 이제 저장되어 있고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때 그 폴더 이름을 뭐로 할지에 대한 어떤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데이터들이 어디 폴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지정해주는 아규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밸리데이션 데이터들이 어느 폴더에 있는지를 지정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19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풋 채널 사이즈를 조정해주는 옵션 그 아규먼트고요. 그다음 20번째 같은 경우는 아웃풋 채널을 지정해주는 아규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1번째부터 23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결과 파일을 H5 파일이라는 것을 저장을 하는데, 그 H5 파일에서 그게 이제 키 밸류, 그러니까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그 키 이름을 뭐로 할지에 대한 건데, 이것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H5 파일을 직접 이제 열어보셔서 그 안을 이제 보시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구먼트들을 쭈루룩 지정해주고 나면은
그 다음 메인 코드가 나오는데요. 메인 코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플한데, 그냥 29번째 중에서 이제 argpass의 아규먼트들을 파싱을 하고 30번째 줄에서 어, 저희 결과들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저장하는데, 이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트레이닝하고 있는 모델, 그리고 이제까지의 베스트 모델에 대한 어떤 모델 웨이트 같은 거를 저장하게 되는 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번째 같은 경우에는 31번째 줄에서는 이제 reconstruction bel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이제 밸리데이션, 저희가 지정해준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리컨스트럭션 결과들이 저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2번째 줄은 그냥 그 그러니까 메인 디렉터리가 무엇인지 지정해주는, 리저트를 저장할 메인 디렉터리가 무엇인지 지정해주는 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4번째랑 35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샘플 코드를 받으시게 되면은 리저트라는 폴더가 없기 때문에 그 폴더를 생성하는 이제 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37번째 이제 트레인이라는 그 펑션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트레인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트레인이라는 펑션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보시는 이제 코드라는 폴더 밑에 있는 트레인 언더바 파트 py에서 실제적인 트레인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이 코드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97번째 줄을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는 이제 저희가 뭐 GPU 디바이스일지 CPU 디바이스일지 GPU 디바이스가 있다면 GPU를 쓰겠다 그런 코드고, 97번째에서 99번째까지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1번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유넷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아구먼트로 설정해줬던 인풋 채널과 아웃풋 채널을 지정해서 유넷 모델을 생성하는 거고, 102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을 이제 위에서 선택된 디바이스로 이제 업로드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3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로스를 지정해 주는 건데, 이 SSM 로스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옵티마이저를 지어준데, 저희가 지금 현재 코드 같은 경우 아담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106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스트 밸리데이션 로스를 트래킹하기 위해서 만든 베리어블이고, 107번째 같은 경우는 에폭 넘버 트래킹하기 위해서 만든 베리어블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10번째랑 111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로더를 정의하는 건데, 저희가 뭐 이 데이터 로드에 트레이닝 패스랑 뭐 아규먼트들을 이제 인풋 그 아규먼트들을 넘겨주게 되면은 이 데이터 로더가 알아서 저희가 이 데이터 로더가 알아서 그 배치 사이즈만큼 랜덤 샘플링을 트레이닝 데이터를 랜덤 샘플링하고 밸리데이션을 랜덤 샘플링 하는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SSIM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SSI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안에서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안에 있는 어떤 윈도우 안에서 계산이 되는 값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윈도우가 이제 그 이미지 안에서 이제 돌아다니게 되면서 전체 이미지에 대한 매트릭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 그 윈도우 하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SSIM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X랑 Y가 뭐 예를 들어서 인풋과 타겟, 그 리컨 결과와 그 다음에 타겟 이미지라고 했을 때, 뮤 X를 이제 인풋에 대한 어떤 평균, 뮤 Y를 그 타겟에 대한 평균, 뭐 그 다음에 인풋에 대한 베리언스, 그 다음에 타겟에 대한 베리언스,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XY를 리컨된 결과와 이제 타겟에 대한 코바이런스를 했을 때 위와 같은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게 되는 값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구현 같은 경우에는 코드 밑에, 유틸 밑에, 커먼 밑에 로스 펑션.py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데이터 로드 이후에 이제 에폭이 실제로 돌게 되는 코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113번째 이제 에폭에 대한 for 룹이 이제 존재를 하고, 114번째에서 에폭을 돌겠다는 것에 대한 프린트를 하고, 그다음 116번째랑 117번째에서 이제 트레인 에폭이라는 펑션이 116번째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트레이닝이 일어나게 되는 펑션입니다. 그 다음에 117번째에 validate라는 펑션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validation 데이터셋을 evaluation 하는 역할을 하는 펑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9번째에서 이제 validation 로스를 실제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validation 로스가
그 number of subject로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서브젝트 개수로 나누는 연산을 수행하게 되고 121번째에서 저희가 지금 위에서 봤던 그 베스트 밸리데이션 로스 베리어블을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 베스트보다 더 작은 로스가 생기면은 이제 새로운 그 베스트 로스가 생겼다는 것을 이제 플래그를 주기 위해서 121번째 is new best라는 true and false variable을 유지하게 되고 122번째에서 best validation loss를 실제로 업데이트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면요. 124번째에서 모델을 세이브하는 펑션이 있는데 펑션이 있고요. 그 다음 125번째부터 128번째까지 있는 프린트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폭에 돌았을 때 이제 에폭이 몇인지, 그 다음 트레인 로스가 몇인지, 딜레이션 로스나 실제로 시간을 얼마나 걸렸는지를 이제 서버리에서 프린트해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130번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is new best라는 베리어블이 true일 때, 다시 말해서 새로운 더 낮은 이제 best validation loss가 찾아졌을 때 실행되는 코드고요. 그 경우에는 이제 131번째 코드 줄에서 보듯이 new 레코드가 생겼다고 프린트를 하고, 그 다음 132번째랑 133번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리컨스트럭션 결과를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134번째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forward 타임이 얼마나 인퍼런스 타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이제 리포트하게 됩니다. 아까까지가 이제 트레이닝 언더바 파트.py까지 설명을 해서 이제 트레이닝 코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코드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드릴 건데요. 이제 테스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 폴더 밑에 test.py 폴더를 보시면 됩니다. 이 test.py 그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도 train.py 스크립트랑 상당히 유사한데요. 처음에 이제 그 아규먼트들을 파싱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팅을 하는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 줄부터 보시게 되면은 쭉 코드가 나오는데 8번째 줄, 9번째 줄은 뭐 GPU 넘버 설정하는 거랑 배치 사이즈 설정하는 코드고요. 10번째 줄 같은 경우에도 아까 train.py 설명해 드렸듯이 이제 그 저장되는 그 폴더 이름을 지정해 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1번째 줄 같은 경우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그 패스를 지정해 주는 그 아구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14번째 줄은 마찬가지로 이제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할 경우에도 인풋 아웃풋 채널을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풋 아웃풋 채널을 지정해 주는 코드고요. 15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키를 지정해주는, 그 이미지 인풋에 대한 키를 지정해주는 코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11번째 줄에 테스트 코드 패스가 데이터의 밸리데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데이터의 밸리데이션 코드는 저희가 train.py에서 봤듯이 밸리데이션 셋이 트레인이 돌면서 사실 이발리에이션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이 코드를 돌리게 되면 밸리데이션 셋을 또 한 번 인퍼런스 하는 인퍼런스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코드를 드린 이유는 뭐 프리-트레인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뭐 파셜한 부분을 좀 인퍼런스를 해보고 싶다고 하실 때 이제 그 패스를 이렇게 지금 뭐 데이터 패스를 지정해 준 것처럼 따로 지정을 해줘서 그 트레이닝된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인퍼런스를 하실 수 있게끔 이제 코드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test.py 코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코드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아규먼트 파싱하는 코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퍼런스 했을 때 그 리저트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조정하는 패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퍼런스 했을 때 결과 어디에 저장할지에 대한 24번째 줄에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디폴트로 리컨스트럭션 언더바 포워드 폴더에 이제 테스트 코드를 돌렸을 때의 인퍼런스 결과를 저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코드에 대한 리뷰는 간략하게 다 드린 것 같고, 이제 실제로 트레이닝 결과를 보는 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그 왼쪽 위에 써져 있듯이 이제 상단 파이썬 메뉴로 가셔서 런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다시 런을 누르신 다음에 train.py를 선택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코드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 여기 지금 이 슬라이드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에폭을
그 초기 에폭이 3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3번 에폭이 돌게 되고, 다음과 같이 저희가 이제까지 리뷰했었던 코드대로 이제 프린트가 쭉 되게 되는데요. 이 트레이닝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은 이제 파이참 그 메인 창에서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리모트 호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공대 쪽에 위치하고 있는 서버의 그런 어떤 디렉토리로 접근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어, 저희가 원래 싱크 폴더로 맨 처음에 지정해뒀던 테스트 MRI 폴더 밑부분에 리절트라는 폴더가 새로 생겼을 겁니다. 이 리절트 폴더에 이제 오른쪽을 클릭하신 다음에, 지금 좀 가려진 것 같은데 다운로드 from here이라는 걸 이제 클릭하셔가지고 이 리절트 폴더를 저희 로컬 폴더로 이제 싱크를 시켜주는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리절트 폴더가 코드랑 데이터 폴더 외에 또 생기게 되고요. 이 리절트 결과를 좀 보기 쉬우시라고 이제 plot.py라는 파이썬 스크립트가 train.py랑 test.py와 같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plot.py를 그냥 그 코드 자체는 되게 복잡하지 않은데 그냥 런 하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제 인풋이 알리아스된 어떤 브레인 이미지,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훈련시킨 그 유네스 리컨스트럭션 한 이미지, 그다음에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인 타겟 이미지가 이게 쭉 이제 플러시 되게 됩니다.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밸리데이션 셋으로 주어진 그 5개의 브레인 이미지 중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한 인퍼런스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디버깅 하는 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디버깅 하는 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파이참 메인 코드 가운데 이제 소스 코드 보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저희 그 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뭐 라인 넘버가 쭉 1, 2, 3, 4, 5가 있는데, 그 라인 넘버와 소스 코드 실제 코드 가운데 부분이 약간 여백이 있는데, 이 여백을 누르시면은 중단점을 이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점이 찍히기 원하는 라인의 그 왼쪽 부분을 이제 클릭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빨간색 서클로 중단점이 찍히게 되고, 중단점을 찍은 뒤에 여기 밑에 써져 있는 것처럼 메뉴에서 run, 그 다음에 디버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예시로 보여드린 것 같은 경우는 아까 실행시킨 그 plot.py 파이썬 스크립트인데요. 그 plot.py 파이썬 스크립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돌다가 저희가 중단점을 찍은 부분에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plot.py의 5번째 줄 전에서 멈추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밑에 디버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띄어져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창을 이제 잘 탐색을 하시면 이제 뭐 왼편에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제 실행시킬 수 있는 메뉴가 있고, 이제 가운데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까지 실행됐을 때 유지되고 있는 어떤 베리어블이나 어레이들이 쭈루룩 뜨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중단점을 찍은 지점부터 뭔가 커맨드를 치실 수 있는 파이썬 콘솔 같은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하게 디버깅을 편하고 직관적이게 디버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튜토리얼은 여기까지고요. 이 튜토리얼 참고하셔서 테스트 MRI 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